라이덕은 어떤 시드를 주로 쓰느냐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는데, 어떤 현상을 관찰해. 어떤 현상,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또 경험을 하거든.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걸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이끌어내. 그 다음에 어떤 원리를 발견을. 그러면서 여기에 뭘 덧붙이느냐, 여기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. 어떤 깨달음으로부터 이끌어낸 삶의 자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교훈이라고 부르거든. 이런 걸 전하려는 내용을 담은 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. 자, 산속에서네, 제목이. 그럼 뒤에 땡땡땡 안 끝났지 지금? 그치? 그럼 산속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? 산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경험을 했을지, 저런 제목을 보면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라이덕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시를 쓰는데 라고 생각한다면, 이걸 만약에 미리 좀 내가 알고 있다면, 그치? 제목을 산속에서를 보고 산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나?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느낌 바, 깨달은 바가 있는가? 거기에서 어떤 삶의 자세까지 이끌어내는지,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지. 뒤에는 나중에 채워보자고. 다 읽고 난 다음에. 응?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.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.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대. 뭘 몰라? 요걸 모른대. 요걸. 지금 도치가 돼 있거든. 시행이.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인 거지. 그치? 지금 요까지가 주어란 말이에요.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모르리라. 이렇게 돼야 되거든, 원래. 순서가 그렇잖아. 그렇지? 누구는 무엇을 모른다.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순서잖아. 그렇지? 일반적인 순서. 일부러 순서를 바꾼 거지. 어떻게 바꾼 거야? 얘를, 모르리라를, 얘는 원래 여기 있던 애예요. 그렇지? 맨 끝에 보통 서술어가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. 여기에 있던 애를 앞으로 지금 보낸 거라고. 쌤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. 도치는 순서를 바꿀 때 앞쪽으로 보내는 걸 강조하고 싶은 의도인 거야. 이해되나?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? 이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.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뭘 몰라? 뭘 몰라?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.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터덜거리며 길어가. 왜? 지금 길을 잃었기 때문에. 그치? 어디에서 길을 잃었어? 산 속에서 지금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힘이 다 빠진 거지. 터덜거리면서. 그치? 지친 거야. 그렇게 걸어간 길 끝에서 저 멀리 밝혀져 오는 불빛 발견하면 어떻겠어? 와, 살았다. 이렇게 될 거 아니야. 그치? 그것의 따뜻함. 길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지. 이거는 길을 잃어봐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. 이해되나? 지금까지 우리 지금 상황 파악하고 있는 거대. 아직 시적 의미는 우리가 시작도 안 해봤어. 그치?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. 막무가내 어떤 뜻이야? 말이 통해 안 통해? 안 통하는 거야. 그치? 앞뒤가 있어 없어? 없는 거지. 그치? 막무가내의 어둠이라는 거는 어떤 어둠을 말하는 거야? 아주 심한 어둠을 말하는 거지. 여기에서의 맥락은. 그치? 아주 깜깜하다는 거야. 산 속에는 불빛이 단 하나도 없잖아. 그치? 집도 없고, 뭐 건물도 없고, 가로등도 없고, 도로도 없으니까. 그치? 완전 새까맣다고. 너희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. 뭐 야영 가거나 캠핑 갔을 때.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. 이 사람의 손이겠지. 그치?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라는 거. 이해되나? 요게 그대로 여기 있으면 되는 거지. 그치? 현대시를 읽을 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조금 하나의 요령이야. 하나의 요령. 이런 게 나왔을 때 요 사이에 지금 요게 또 들어가는 거구나. 이렇게 주어가 여기 위에 나오고 그 밑에는 주어를 계속 안 써주는 경우도 많거든. 그치? 이렇게 좀 이어갈 필요가 있어.
하나의 작은 요령이니까. 새까만 어둠 속에서 저 멀리에서 조그만 불빛을 발견했단 말이지. 그렇지? 그리고 딱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 손을 딱 잡아주더란 말이야. 아유, 산에서 길을 잃었네. 큰일 날 뻔했네요. 하면서 잡아준단 말이지. 그치? 그때 이 시적 화자는 뭘 느낀 거야?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야. 새로운 발견을 해보는 거지. 이해돼? 이해되지? 그치?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인데, 길을 한번 잃어보고 난 다음에 산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내가 딱 발견되었을 때, 불빛을 발견하고 사람을 딱 만났을 때, 그때 인간에 대한 설명이 다시 바뀌는 거지. 새로운 발견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.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되지? 그치?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. 이번엔 알 것이다네, 그지? 모르리다 아니고 알 것이다. 시인들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. 잘 봐. 왜 좋아하냐면 요거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고, 1, 2연은 요 밑에 3, 그 다음에 4까지는 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좀 좋아해, 시인들은.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대응이 좀 되면 좀 좋아하거든. 뭘 알아? 산속에서 밤을 맞아봤다는 얘기는 뭐야? 길을 잃어서 밤새도록 헤매본 사람이겠지. 그치?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,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, 불빛이 있던 그런 집이겠지. 그치? 그런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, 거대한 산맥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.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작은 지붕들은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존재들이잖아. 그치? 게다가 산에 갇혀있는 나약한 존재란 말이지. 그치? 일부러 갇혀있다고 표현한 거야. 그치? 산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집 몇 채 정도는 그 산에 갇혔다고 지금 보는 거지. 거대한 산줄기,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크고 강한 존재야. 맞나? 근데 이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.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는 거야? 산 속에서 밤을 보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. 겉으로 봤을 때는 늘 우리가 얘가 더 큰 존재, 강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만,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자신에게 큰 존재라고 느끼는 거지. 이게 되지? 그치? 어깨를 감싸준다잖아. 위로해주는 거지. 그치? 포용해주는 거지. 산속에서 밤새도록 길을 헤맸으니, 그치? 계속 가볼게. 먼 곳의 불빛은, 아까 여기서였어. 멀리서 밝혀주는 이 불빛이었어. 그치?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, 자신이 나그네겠지, 지금?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안다라는 거야.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야.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.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. 힘을 준다는 거지. 맞지?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. 원동력이 된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. 맞지? 지금까지 우리가 사연까지 읽으면서 상황 파악만 했어. 그치? 시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어들을 장면화하면서 상황 파악만 했다고. 그치?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여기까지 된 거야. 그치? 여기까지 된 거고,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발견했는지, 그치?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시적 의미로 확장이 되는지, 이게 이제 여기가 진짜인 거지. 여기가. 해보자고, 그러면. 길이라는 것을 잃었단 말이지. 그럼 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, 어떤 시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. 길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이거는 거잖아. 이동하는 통로인 거잖아.
맞지? 그치? 어디에서 어디로 가기 위한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길이라는 거죠. 그치?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? 너는 너의 길을 가라.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다. 뭐 이런 말도 쓰고 우리가. 그치? 길을 비유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. 길이 안 보여. 너는 길이 없어. 뭐 이런 얘기 쓰거든. 그치? 길에서 어떤 의미까지 우리가 확장을 하냐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. 이런 성질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의미까지 확장을 한다고. 길을 처음에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내 목적지까지 이 사이의 공간이 지금 길이란 말이에요. 그치?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론가 계속 간단 말이지.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거든 우리는. 그치? 나중에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이라는 과정을 길로서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. 맞지? 가능하잖아.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문제 상황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지점까지 길을 찾는다. 이런 표현도 우리가 쓰거든. 그치? 다양한 의미로 쓰는데 이 성질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쓰는 거지. 이 성질이라는 건 뭐야? 과정이라는 거지. 과정. 길은 과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. 길 자체가 목적지가 되진 않잖아. 그치? 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인가 가는 과정의 공간이란 말이야. 이런 성질 때문에 인생이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야.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하니까. 그치?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, 산속에서의 길이 이런 의미로 쓰였다면, 길을 잃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? 인생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럴듯하나? 그럴듯하지? 그치? 새까만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일 수 있는 거지. 그치? 이게 이제 시적 의미로 제대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제 시답게 되고 있는 거라고. 됐나? 그러다가, 방황하다가, 나를 극적으로 구해주는 어떠한 한 존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지. 그치? 또 다른 이 인간이라고 하면 어감이 조금 그렇긴 한데,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,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,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. 그치? 그러다가 또 저 먼 곳에 불빛을 딱 발견하는 순간 엄청난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고. 그치? 그러면 방황하고 있는 중에 저 멀리 불빛이 있단 말이에요. 그치? 그럼 얘는 어떤 시적 의미가 발생할 수 있을까? 새까만 방황하고 있는 인생,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이제 길을 잃었다잖아. 그치? 멀리 보이는 불빛. 얘는 어떻게? 얘는 밝은 거잖아. 그치? 이 어둠을, 새까만 어둠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잖아. 내가 이걸 바라보면서 가야 되잖아, 이제 이 길을. 그치? 산속에서 새까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저 멀리 불빛이 보여. 반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. 그 불빛을 향해 갈 거 아니야. 그치? 그럼 이게 인생에 있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? 하나의 목표 지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. 내 방황하고 있는 이 새까만 어둠, 인생의 방황이라는 곳에서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은 나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럼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? 내가 가질 수 있는 꿈, 이상, 목표, 이런 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잖아. 그치? 이제 좀 완성이 돼가는 느낌이 드나? 이 시가. 확장되는 의미가 지금 좀 완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. 근데 봐. 이 꿈과 이상과 목표는 어떻다고? 단순히 나의 방황을 잠시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야. 이해돼?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?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.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게.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. 그렇지? 그럼 우리가 쉽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살다 보면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, 밤에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지. 그럴 때 저 먼 곳에서 보이는 불빛처럼 희망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가면
계속해서 그 꿈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, 그러면 이 어둠을 끝낼 수 있다는 거지. 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나희덕이 시를 쓰는 주된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야. 산속에서 길을 잃어보는 이러한 아주 특정한 상황, 그러한 상황에서 경험에서 어떠한 이 원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. 삶의 이치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방식인 거지. 이해되죠? 어떤 방식인지.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상황을 파악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지. 그치?